AI 시장의 전 세계 시장 규모가 2,340억 달러인데 2032년까지 1조 7,716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오픈AI 마이크로소프트 오픈AI가 제 기술을 침범했고 다른 데도 아마 그런 것 같은데요. 반도체 회사들도 제 기술을 무단으로 지금 쓰고 계신 데가 있어요. 제가 그쪽 사정을 아직 모르지만 제 기술이 무단으로 지금 앞으로도 이렇게 모둠으로 한두 개가 아니라 많이 들어갔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나중에 제 페이스북에 국정원 행정안전 노동부 경찰청 서울시 인천시 국가기관 20몇 개가 광고를 내셨어요. 이게 참 이례적이죠. 네. 그 다음에 그다음에 주한미 대사관이 어떤 미군 상황을 이렇게 거기에 광고하시고, 또 오스트리아 관광청도 그렇고 카이스트 기술 다 나오거든요. 하나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기술 다 나오고, 구글도 그렇고 네이버도 광고하셨는데 다 광고 제 기술이 다 나오고 있어요. 삼성에서도. 어떤 것을 했느냐, 누구든지 그렇죠. 저 의학도 그렇지만 참 쉽죠. 저도 그 의학을 이렇게 쉽게 실험해 보세요. 다 저도 그걸로 치료하고 있으니까. 의학도 좀 다음 동영상에서 제가 다룰 건데요. 그걸 깨닫기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렸다라는 것을 말씀드려요. 이게 최대한 단순화시켜서 이게 수학을 푼다. 저도 이제 수학은 좀 못하지만 수학을 푼다. 답을 딱 해서 다 베끼면 되게 쉽거든요. 전 세계 모든 제약회사다. 그러면 이렇게 자기는 실험 결과를 따라서 효과 있는 약을 개발하면 베끼기는 쉬워요. 이게 특허라는 게 알아듣지 못하게 써놓으면 특허가 안 나와요. 누구나 쉽게 보고 따라 할 수 있도록 그게 이제 특허의 요건이거든요. 그리고 신규여야 되고, 지적재산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 가치가 없으면 사실상 기술 개발에도 소용없는 부분인데요. 누구나 따라할 수가 있어요. 근데 국가 차원에서 전 세계 국제 무역 협약이라든지 규약과 서로 국제 간의 협약 때문에 복제하기를 따라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 기술은 일단 최대한 쉽게 제가 모든 기술은 다 아는 건 아닙니다만은 최대한 쉽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가르쳐주면 원래 쉬운 법이에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AI 기술을 오픈AI, 마이크로소프트 오픈AI뿐만 다른 데서도 제 거를 침범하고 계시다. 네,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 방법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AI가 화면을 구성하거나 했을 때 야구장이다 그러면 야구장의 구성 요소라는 게 있어요. 처음엔 단순 구성 요소에서 복잡한 구성 요소로 진행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스토리를 전개하는 방법을 사용하셨다라는 것이죠. 네, 되게 쉬운 방법이에요. 네, 야구장에 갖춰야 할 요소가 만화 그리다 보면, 그렇죠, 관중석이 있어야 되고, 전광판이 있어요. 잔디밭도 있을 수 있겠죠. 네, 비싼 데는 1루, 2루, 3루, 그 다음에 이렇게 있겠고, 덕아웃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야구장의 최소한도의 단순 구성 요소가 되겠습니다. 야구한다 그러면 야구장하고는 틀리죠. 야구한다는 사람이 등장해. 그것도 이제 구성 요소로서 등장해야 되는 거고요. 1루, 2루, 3루수, 투수, 포수 또는 심판도 있을 수도 있고, 그렇게 또 감독도 있을 수도 있고, 덕아웃에 선수도 배치. 이게 이제 구성 요소의 추가가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스토리를 전개한다 그러면 1대1 선부 안타도 나와야 되고, 번트도 나와야고, 스트라이크도 나와야 되고, 네, 그렇죠. 그렇죠. 볼도 나와야 되고, 다양한 상황이 이게 구성 요소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전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야구장에서 투수하고 이렇게 사랑하는 여인이 있어서 여기 관중석에 보고 있더라고요. 거기 여자가 이제 관중석에 등장해. 관중석에 군중이 100명밖에 안 되는 100명이 나와야 되는, 10,000명이다 그러면 10,000명이 나와. 이게 구성 요소가 되는 거죠. 모든 사물에는 이렇게 만화 그리듯이 구성 요소라는 게 존재해요. 이를 통해서 스토리를 전개하거나, 이를 통해서 영상을 이렇게 사진에서 시작해 영상을 전개를 하는 거죠. 만화 그릴 때도 다 그렇게 그리거든요. 야구 스포츠 용점에 간다. 애인하고 간다. 그러면 거기가 투수하고 사랑하는 애인하고 갔다.
그러면 거기 뭐가 구성 요소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야구용품 존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다음에 공이 있어야 되고 배트 있어야 되고 모자도 있어야 되고 헬멧, 유니폼도 있어야 되고 뭐 유니폼에 어떤 번호 등번호도 있을 수 있고 거기 그 야구용품 중에 이게 카드 결제기도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다 구성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 가게 안에 조명도 구성 요소가 되는 거. 만화 그리듯이 구성 요소라는 거죠. 애가 그림을 그리듯이 사진과 영상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구성 요소를 넣어줘야 된다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거기다 더하여서 종합 스포츠용품 판매점입니다. 그럼 야구용품만 있으면 안 되죠. 네, 그럼 축구용품도 구성용품이 되고 농구용품, 배구용품 이렇게 구성 요소가 하나씩 추가되어서 사진을 그리거나 만화 그리듯이 사진 그리거나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이거를 따라 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만화 그리듯이 캐릭터에 사람이다 그러면 성격이 좀 밝은 사람, 보통 게 그 성격이거든요. 성격이 밝은 사람, 이렇게 또 어두운 사람, 또 중간 정도인 사람, 쾌활한 사람, 개그적인 사람, 뭐 다양한 구성 요소가 들어가죠. 이렇게 만화 아니래도 드라마 했을 때도 작가가 이렇게 할 때 다양한 캐릭터를 넣어줘요. 그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거기다 대해서 다양한 어떤 직업 또는 재능을 가진 것에 대해 그것도 이제 구성 요소가 되겠어. 그렇게 해서 등장인물들을 다양화시켜 나가서 그 등장인물들이 서로 간에 얽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에피소드 이런 것들을 단순한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복잡한 것까지 스토리를 전개해 나가는 거예요. 이거를 사용하셨다라는 거죠. 만화를 그려봅시다. 만화를 그려보는데 만화를 그릴 때 이렇게 사진이나 동영상 이런 것을 할 때 제가 이렇게 지금은 AI가 그려야 된다고 생각 아니다. 파일로 갖다 놓으면 된다라는 거죠. 만화도 파일로 갖다 놓고 광고 사진도 파일로 갖다 놓는다. 그리고 그것의 연속이 만화 동영상이고 그것이 연속이 그렇죠. 이렇게 드라마 영화가 되는 것이죠. 한 장짜리가 만화 보면 한 장짜리가 100장짜리 1000장짜리 이렇게 만화책이 되는 것처럼 쭉 넘기면 여기 동영상이 되는 거예요. 네, 그 방식을 하는 거죠. 이 한 컷 한 컷이 이렇게 구성 요소가 되어서 스토리를 전개해 나가는 방식을 사용하셨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뭐든 할 때 지금은 AI가 스스로 그 AI에게만 맡기는 방식이죠. 아니다. 이게 사람이 그냥 사진 파일 이게 만화다 그러면 방 안에서 광고 모델 하나 있고 강아지 있고 그래서 이렇게 사랑스럽게 이렇게 이렇게 연인과 대화를 나누고 그럼 그것도 구성 요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주인공이 나와야 되고 개 나와야 되고 개가 동작하는 장면이면 동적 프로그램을 넣어서 동작해. 원래는 만화책 만화 그릴 때는 움직이지 않는 것과 움직이는 것을 구분해서 동적으로 이렇게 좀 강아지가 톡톡톡 이렇게 뛰어다니다. 이거를 연속 그려야 되는 거고 손으로. 근데 이제 그런 장면을 동적 프로그램으로 대신하고 사실상 그리는 거죠. 어떻게 보면 손으로 그리는 거를 영상으로 AI 작업을 한다는 거죠. 컴퓨터 프로그램이 동적 프로그램을. 그래서 이거를 그 방 안에 구성 요소가 싱크대도 있을 거고 소파도 있을 거고 그렇죠. 대화하는 장면도 구성 요소가 된다는 거죠. 이런 것을 구성해서 만화 한 컷을 만들어내거나 광고 사진 한 컷을 똑같이 만들어내요. 그럼 이걸 갖다 파일로 만들어 놓자라는 거죠.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 수 방식으로 해서 사람이 이쯤에 있고 강아지가 이쯤에 있고 여기서부터 동작한다. 그 다음에 친구들도 영화 감독이나 드라마 감독 자 레디 고 하면 이렇게 탁 쭉 걸어가잖아요. 그 다음에 대화를 하잖아요. 네, 그 대화도 구성 요소가 되겠습니다. 어떤 대화를 할지도 그것도 그렇죠. 구성 요소가 되는 것이죠. 방 안에 뭐 페인트 벽지도 있을 거고 그것도 구성 요소가 되고 그냥 일반 벽지도 구성 요소가 되고 뭐 신발을 벗었느냐 신발을 신고 있느냐 그것도 구성 요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연속적인 파일이다. 그럼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 파일 100, 사람 파일 1000개 또는 10,000개 또는 진짜 사람 또는 두 번째는 가짜 사람 이렇게 인공으로 만드는 프로그램으로 만든 가짜 사람을 10,000개, 쇼파 모델, 쇼파 파일 10,000개, 조명 파일 10,000개, 강아지 파일 10,000개, 그 다음에 집 파일 10,000개 이렇게 해서 거기서 골라다 갖다 쓰는 게 갖다 붙여놓는 거죠. 위치에 가로 세로다 그러면 우리가 사진이다 그러면 딱 오려가지고 갖다 붙이는 것처럼 갖다 붙여놓는다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동영상 움직이는 거예요. 이 방식으로 하면은 일반 사람이 아무나 그렇죠. 파일만 있으면 거기다 위치에 연락 갖다 놔서 동작 프로그램을 딱 있어 움직이거나 대화를 넣어주거나 그러면 간단하게
광고, 그렇죠. 광고 사진이나 만화 또는 만화 동영상, 광고, 드라마, 영화를 간단하게 제작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처럼 사람이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냥 프로그램상으로 그냥 움직여 놓으면 걔가 이제 자연스럽게만 하면 곧바로 동영상이 되는 거죠. 가격이 얼마나 싸겠습니까? 동영상 프로그램상으로 만드는 거니까 가격은 그렇게 크게 이렇게 들지 않으리라고 이 방식을 사용하셨다라는 거죠. 앞으로 이 방식을 사용해서 동영상을 구성하거나 하게 하시면 제 기술이다 이 말씀이죠. 그렇게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가로 세로 높이로 색깔 같은 것도 좌표 아수아 방식으로 픽셀 하나하나당 색깔이거든요. 뭐 사람도 그렇죠. 사람 정보가 나왔다. 조명 정보가 나왔다. 가구 정보가 나왔다. 뭐 이렇게 싱크대 또는 강아지 그것도 사실은 다 색깔이거든요.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 아수아 방식으로 어디쯤 이 픽셀의 어디에 픽셀을 최대한 그 미세화시켜 대중소로 들어간다 그랬죠. 대중소로 들어가고 입체적인 어떤 픽셀, 입체적인 화면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그림 그릴 때 그림 색깔을 약간 라이트 계열, 빨간색이다. 그럼 빨간색, 어두운 다크 계열, 라이트 계열을 따로 이렇게 구분해서 이렇게 칠하거나 원래는 물 타서 약간 이렇게 물을 저는 이제 물을 안 타긴 하는데 물을 안 타고 하는데 색깔을 옅게 해요. 옅게 하거나 또는 없던 색깔을 추가해서 대비되는 색깔로 명암을 만들거나 그림 물감 여기는 조금만 쓰고 여기는 두텁게 칠해가지고 입체를 만들거든요. 그럼 이렇게 깊이라는 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3D 동영상 같으면 이렇게 구토 좀 일어나죠. 어지럽고. 근데 이거는 제 방식은 제가 그림을 그려다 보니까 100% 저는 그렇게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전혀 뭐 거부감이 안 돼요. 들에게 눈에 봐도 입체로 그려놨으나 상대방 입체로 그렸는지를 눈치를 못 챌 정도로 저는 입체로 그리지만 두텁게 한 겹 주고 두 번 그 위에다가 중첩해서 그리고 다시 세 번 그리고 네 번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려요. 이렇게 깊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밑바탕 그림이 있고 두 번째 이렇게 중첩해서 그려서 입체를 만드는데 눈치를 못 채더라고요. 어떻게 그렸는지 내가 말하기 전에 모르겠는 거죠. 그래서 그림 그린 사람들은 다 이렇게 그렸겠죠. 근데 자기가 그림 그리면서도 평면적으로 뭔가 모르게 이렇게 인상 깊게 볼 수도 있어요. 그림 엄청 잘 그리지는 않지만 그렇게 그려요. 그래서 이거를 디스플레이 장치 만들 때 이와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로 세로 높이 좌표 아수아 방식 색깔을 두텁게 넣어준다는 거죠. 두텁게 넣어서 중첩해서 한 겹 넣어주고 두 겹, 세 겹, 네 겹, 다섯 겹 해서 서로 틀린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그렇죠. 맨 밑에 거, 자, 세 바탕을 깊이를 세 개로 넣었다고 합시다. 그럼 다 그림 색깔이 또 색깔이라든지 안에 있는 그림 정보가 똑같을까요? 똑같지 않습니다. 밑바탕은 틀리고 두 번째 게 틀리고 세 번째 게 틀리고 이게 복합해 갖고 종합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방식이에요. 이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깊이라는 게 필요하고 입체적인 화면으로 간다는 거죠. 카메라나 디스플레이 장치나 이와 같이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깊이를 틀리게 해서 정보를 전송하거나 이것을 저장한다라는 거죠. 이와 같은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또는 거기서 저하즈를 고하즈를 만드는 기술을 해가지고 옛날 프로그램 사진을 이렇게 현대적인 사진으로 프로그램 보정을 통해서 하면 그 속도를 빨리 하면 된다는 거죠. 이것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럼 이제 빨간색이다, 옛날 구린색이다. 그럼 지금은 아주 고급스러운 색을 만들어내거나 없던 색깔도 추가해낼 수 있어요. 빛의 정보는 10이지만 20, 30, 40으로 해서 그렇죠. 이거는 실제가 아니죠. 그렇지만 이거를 실제처럼 그 이미지를 가공해서 하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약간 더 추가해서 하면은 현재 옛날 사진은 그대로 하면 구려요. 그렇기 때문에 빛의 정보, 이런 색깔의 정보, 또 없던 색깔도 넣어줄 수 있다. 그렇게 정보를 추가해서 새로운 사진으로 만들어낸다. 새로운 동영상으로도 만들어낼 수 있겠죠. 속도로 빠르면 그것을 사용한다는 거죠. 자, 이제 그거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저하즈를 고하즈를 만들 때 이 속도를 빨리 해주면 옛날에 그 구린 사진을
약간 프로그램 보정으로 하는 거, 속도를 빨리 해준다는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전 세계 어떤 카메라 기술이나 어떤 디스플레이 기술에서 이 기술을 사용하셔서는 안 되겠습니다. 없던 정보를 넣어준다는 거죠. 빛의 정보가 10이지만 40으로 넣어주거든. 색깔도 구린 색깔이지만 실제 고급 색깔은 넣어줘요. 또 그것도 원래는 없던 색이지만 빨간색이다, 다크 계열, 어두운 계열, 밝은 계열은 거기서 번갈아서 어떻게 추가를 해서 넣어줘요. 또는 없던 색깔 아예 추가를 해서 넣어줘요.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그리고 없던 장면도 넣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프로그램 저작권 문제가 좀 있긴 한데, 드라마 같은데 내가 거기 아바타로서 뛰어 들어가서 내가 얼굴을 바꿔놓거나 조연으로 들어가서 카메오로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 프로그램에서 넣을 수도 있고, 어떤 장면도 추가하는 장면이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적극적으로 프로그램, 이게 저작권 문제가 있긴 해요. 근데 허용이 되는 이런 저작권에 동영상이 허용이 되는 건 괜찮다라는 거죠. 내가 들어가서 각색을 한다는 거죠. 패러디라는 게 있잖아요. 그것처럼 해서 내가 들어가서 각색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프로그램도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전 세계 AI 시장이 이런데요. 그래서 이런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AI에서 앞으로 문제 해결을 할 때 다음과 같은 방식을 사용하시면, 휴머노이드 로봇이나 전투 로봇, 전투 차량, 전투 드론, 이런 이렇게 전쟁 방법이기도 하는데요. 전쟁 방법을 할 때 제가 이제 그 카메라 같은 거 있어서 거기서 이렇게 전 세계로 수천조 분의 수백조 분의 가로세로 높이로 잘라서 자피아 수자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전 세계 내비게이션 맵 지도를 만들고, 그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그 다음에 맵 지도를 만들고 그래가지고 그걸 우주 지도도 만들고 바닷속 지도도, 잠수함도 그걸로 움직이거나 배도 그걸로 움직이고요. 그래서 뭐 잠수부들도 그 안에서 거기에 그걸로 그걸로 이제 잠수부들 서로 위치를 알거나, 어군 지도, 물고기 어디서 이렇게 움직이고 앞으로 예상되는 지점을 갖다 어군 지도를 만들거나 그래요. 땅속 지도도 만들고 상하수도. 그래서 구청에서 공사할 때 이게를 어디 있는 이렇게 뭐가 가스가 묻혀 있으면 그걸 피해서 공사하는데 이런 게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를 그 카메라 인식을 넣어주자는 거예요. 카메라도 전부 다 카메라의 종류가 뭐가 됐든, 이 CCTV 카메라, 모든 카메라죠.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 숫자 방식으로 넣어준다. 모든 디스플레이 장치는 이것을 사용합니다. 왜 그럴까요? 입체냐 아니냐를 구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사람도 우리가 사람을 볼 때 눈, 코, 입, 체격 이렇게 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그림 정보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입체. 키도 틀리고 이렇게 외모가 틀리고 그렇게 해서 아는 거거든요. 입체 정보, 이 사물을 각각 보기 위해서 가로, 세로, 높이, 좌표, 수저 방식, 입체는 아니나 이 기술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가로수다. 그러면 가로수는 입체, 그건 또 가로수라고 딱 옆에 써놓고, 일반 도로는 도로, 건물은 건물, 이렇게 해가지고 보도블록 그것도 입체죠. 입체. 또는 상대방 자동차도 입체니까 그거 종류별로 다 기억을 하는 거예요. 인간이 기억을 하듯이. 앞으로 이렇게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의 뭐 라이더 방식의 어떤 자율주행 차량은 이게 카메라 인식으로 거의 대부분 바뀔 걸로 생각하는데요. 각 사물을 다 기억을 한다는 거. 입체를 따라서 종류별로 물류센터다, 이렇게 편의점 마트다, 물건을 구별해. 고객님이 우리가 옆에 물건 들을 때 딱 지켜보고 있으면 몇 개 집어넣는지 다 알잖아요. 뭐 집어넣는지. 그렇죠? 재고 관리도 가능하다. 몇 개, 원래 재고가 10개 있었는데 한 개 가져가셨으니까 9개인데 한 개 더 없었으면 이상한 거. 재고 관리도 가능하다. 이쪽으로 엉뚱한 데 가져가시면 경보, 여기 계산대로 가져가서 그 물건의 인식에 자동 계산을 해줘요. 그래서 계산원과 시각, 카드 얼마, 현금 얼마 통보해 주기도 하고, 문자로 지폐 계수기 방식으로 10만원, 5만원, 1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총 얼마가 들어있는지 계산 표시해주고, 그 시각, 계산원과 그 시각을 문자로 보내줄 수도 있어요. 또는 그 지폐 계수기 방식의 공고를 얼굴 인식해서 어떤 사람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동작 인식, 또는 열려라 참게,
또 비밀번호, 또는 지문인식, 키 방식, 다양한 방식을 할 수, 이걸 복합화해서 할 수 있어요. 이거는 현관문 디지털 키 들어오고 나갈 때, 회사 들어오고 나갈 때 보안이거나, 또는 그 드론, 군에서 드론 조종할 때, 먼저 암호가 맞아야지 조종할 수 있다. 이런 보안 방식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건이 조정하면 안 되니까. 삼성페이에서 전파의 비밀번호를 달아서, 이것을 전파의 비밀번호를 달아가지고 현관문, 그 다음에 현관문 개폐, 현관문하고 현관문 그 다음에 자동차 개폐에 사용하시더라고요. 제 기술을 침범하셨는데요. 여기서 드론 조정할 때 암호를 넣어줘야 되는, 그것이 암호가 얼굴일 수도 있다는 거. 이게 얼굴이 동영상으로 먼저 보여야지 통신한다 이 말이에요. 동작 방식 추가해서 열려라 참기 언어 방식, 비밀번호 방식이 있을 수 있다. 자동으로 프로그램이 깔아져서 복잡한 방식이 되어서 자동으로 풀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이 부분 인터넷에서 쭉 오고 가는 모든 파일에 그다음에 이메일이다 그러면 암호를 집어넣어 준다 그랬죠. 그래야지 열린다고. 또는 이렇게 모든 동영상 인터넷 주고 가는 모든 오고 가는 파일에 암호를 넣어주는 기능을 했더니 정부 24에서 이걸 하시더라고. 그래서 놀랐는데요. 왜 그러신지는 모르겠는데 제 기술을 침범하셨어요. 이것 말고도 YTN에 제 기술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그쪽 정보 관련 정보 출연 기관에서도 나오고 뒤져보면 한 70개도 넘겠나 계속 얘기는 하고 있는데요. 좀 무단으로 지금 사용하고 계시다. 그래서 방송 프로그램에서도 셰프분들이 식품 기술을 따라하셔서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도 계속 하시더라고요. 네네. 지적재산과 민영사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CCTV가 드론 같은데 보면 카메라를 달아가지고 또는 열화상 카메라도 다룰 수 있어요. 밤에 야간 작전을 위해서 경보 기능을 준다 그랬죠. 전파를 쏴가지고 아무래도 출력이 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카메라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을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부대 같은데 이렇게 CCTV 카메라, 열화상 카메라 2개를 탑재하고 있어서 CCTV가 밤에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전파로 좀 군에서 사용하는 출력이 좀 있어야 되니까 길이가 좀 있어야 되겠죠. 레이더 하듯이 이렇게 딱 조사하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파악한다는 거죠. 열화상 카메라도 이 기술을 드시고 이 기술 일반 CCTV도 이 기능을 주시면 제 기술이에요. 이렇게 경보 기능을 주는 거. 스마트폰이나 데스크탑으로 보내줘요. 위치가 어딘지 가로 세로 높이로 경보 울린 데가 사람이나 또는 비싼 거는 이거 차량까지 금속 반응 또는 또 사람 반응. 하나는 마이크로웨이브 전파 서로 파이트린 마이크로웨이브 전파 서로 파이트린 적외선 전파를 쏴가지고 길이를 늘려서 경보 기능을 줍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열화상 카메라 해서 하고 열화상 카메라도 이렇게 전파를 쏘는 기능을 추가해서 이렇게 추가로 이렇게 경보 기능을 줄 수 있다. 또는 그것을 좀 더 박제가 초음파 쏴서 산물을 분별하듯이 좀 비싼 건 아니더라도 전파를 쏴갖고 그 영상을 디지털 영상을 이쪽으로 획득할 수도 있다. 일반 카메라 아니면 열화상 카메라 둘 다 가능합니다. 이거 쓰시면 제 기술이다. 드론에다가 이렇게 카메라 달아가지고 이렇게 인식을 합니다. 사람이든 차량이든 이런 것들도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 합사 방식 일련 번호와 일련 번호를 하고 추적합니다. 동선을 좌표 합사 방식. 그중에 5명 찍어주거나 군복 입은 사람들 지휘관만을 찍어줄 수도 있고 그러면 쫓아내면 살상한다는 거죠. 왜 나만 쫓아내고 이렇게 찍어줬기 때문에 네, 차량 같은 것도 그렇고 움직이는 것과 입체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게 이 카메라에 휴머나이드 로봇이라도 모든 전쟁 로봇, 전투 병기 그것인 전투 드론이 됐든 아니면 전투 차량이 됐든 전투 함이 됐든 입체냐 아니냐 이 카메라 기술을 따른다는 거죠. 입체냐 아니냐에 따라서 모든 사물은 분별하게 된다. 휴머나이드 로봇도 그렇고 사람이 그러듯이 사람을 각각 보거나 모든 사물을 각각 보면서 그 각각 대응하는 방식을 선택한다 이 말씀이죠.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에 건물 같은 데도 카메라 인식으로 드론이 움직이면서 소방하거나 물을 줄기 달아서 청소할 수 있다. 그래서 MBC 뉴스 투데이 어떤 업체가 뭐대로 하시던데 그것을 지가 카메라 촬영으로 자동으로 그 건물에 대해서 사물을 갖다 가로 세로 좌표 수치를 짜요. 그래갖고 부분을 파악하고 두 군데만 청소하고 내려올 수도 있고 전체도 청소하거나 소방까지 할 수 있어요. 이건 MBC 뉴스 투데이 어떤 업체가 하시더라. 저기 때문에 너무 무단으로 침범되는데
자율주행 차량이다 또는 로봇이다, 호텔 서비스 로봇이다면 고객님을 각각 파악하고 호실도 각각 파악하고 각각 서비스를 분별할 수 있어요. 프로그램은 그렇게 짜놓으면 되거든요. 입체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 기술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5군데 찍어놓으면 5군데 배달하고 들어와요. 그 다음에 자율주행 차량도 10군데 찍어놓으면 10군데 배달하고 들어오고, 또 움직일 수 있는 범위, 움직일 수 없는 범위를 설정해서 입체면 부딪히지 않는 기술을 사용해요. 그래서 사람 부딪히면 안 되죠. 다른 사람 차량이나 건물 뚫고 지나갔을 때도 부딪히는 않아요. 그래서 어떤 건물에 들어가더라도 제가 로봇이나 차량이 스스로 좌표를 짜서 건물 같은 데 기둥 부딪히지 않고 차량 부딪히지 않고 주차할 때도 정확히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가로세로 좌표하시고 카메라를 인식하면서 딱 정확히 주차합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네. 좀 진공청소기 로봇이 어머냥이 있는데 그것도 카메라 집안을 먼저 카메라를 인식을 해서 가로세로 좌표하셔서 스스로 짜고요. 움직일 수 있는 범위, 움직일 수 없는 범위를 설정하고 그것을 주인이 설정할 수도 있어요. 새롭게. 그래서 그다음에 그 입체면 부딪히지, 책상 다리 부딪히지 않는다, 사람 부딪히지 않는다, 또는 소파 부딪히지 않는다, 벽 부딪히지 않는다. 이렇게 센서 방식이 아니고 카메라 인식으로 다 한다는 거죠.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네네.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된다라는 것을, 저격 소총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카메라 대공 방어망이 있겠는데 기관총이라든지 카메라 달아가지고, 또는 레이저 포 같은 것도 카메라 달아서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 수자 방식으로 모든 걸 한다. 대공 방어망 같은 것도. 그래서 상대방의 물체를 포착을 했다. 대공 감시망이 되든 뭐든. 그러면 그것을 인식을 하고 그 예측을 한다는 거죠. 예측을 해서 움직일 범위를 예측해서 미리 쏴버리거나 동시에 쏴버립니다. 또는 다른 것과 협력해서 쏴버립니다. 이 기술을 레이저 포라든지 이런 데 사용해서 제 기술이 된다는 대공 방어망이나 저격 소총도 카메라 인식으로 움직일 범위를 상대방을 특정 사람만을 특정해서, 이것도 카메라를 인식을 한다는 거죠. 얼굴을 인식해서 멀리서 카메라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단추만 누르면 알아서 그 사람 놔두면 계속 추격하면서 쏜다는 거죠. 이런 방송을 이렇게 해서 뭐 전투 드론이나 전투 비행기에서도 이 방식을 쓸 수 있습니다. 진공청소기 로봇 같은 것들도 이렇게 모든 포 같은 자주포도 탱커도 다 이렇게 쓸 수 있고, 좀 진공청소기 로봇도 이렇게 움직인다, 또는 제가 이렇게 어른 장난감처럼 아시카 방식으로 만든 대박 히트를 한다 그러죠. 이것도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도 카메라 인식으로 다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은 이 카메라 하나의 인식으로 모든 센서를 거의 대부분 대체할 수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이게 경보기다 그러면 화재 경보다, 어떤 경보다 그러면 지금 카메라를 아예 달아가지고 카메라 가로 세로 높이로 해서 불난 장면에 이렇게 불이 이렇게 움직이니까, 또 연기가 찬 장면에 연기가 찼으니까 이제 알죠. 그 입체니까. 그렇게 해서 파악해서 그 영상을 스마트폰으로 보내줄 수도 있어요. 하시면 제 기술에 경보기가 되게 단순해지는 데죠. 뭐 지금 뭐 연기를 감지할 수도 있지만 그냥 연기를 감지할 수도 있죠. 연기를 감지할 수도 있고 불꽃도 감지할 수도 있고, 카메라 인식이 더 낫다라는 거죠. 이건 되게 싸다. 그다음에 이거를 스마트폰에 연동해서도 할 수 있다. 이 기술은 경보기 1번부터 10번까지 해서 같은 번호만 호출 번호만 들리게 해서 각각 작동을 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죠. 끄기도 하고, 또 서로 각각 틀린 어떤 전파라도 할 수 있어요. 하나의 리모컨으로도 가능. 이걸 샀더니 옥션에서 샀더니 이거를 똑같은 거 몇 개를 샀어요. 근데 다른 리모컨으로 되게 작동이 되는 거예요. 어라? 그럼 도둑놈 이거 사가지고 끄분 되고 들어온 이게 뭐야? 라고 전파에다가 비밀번호 설정 기능을 줘서 임의로 해서 다른 리모컨으로 조작이 안 되도록 하는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에요. 이거를 필요하다. 이것은 제가 보니까 이런 것도 필요하다. 또는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그걸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비밀번호 기능을 좀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얼굴 인식 기능이면 좋긴 한데 단가가 세죠. 이런 경보기도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것도 이제 가로 세로 높이로 보이는 화면을, 카메라니까 보이는 화면을 가로 세로 좌표 수자 방식으로 해서 경보를 한다는 거죠.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갖고 다니면서 이거를 카메라 인식으로 당기면 미리 경보기가 뭐 사실상 CCTV도 되고 경보도 둘 다 되는 것. 아까 지금 CCTV나 이런 데다가도 경보 기능을 줄 수 있다 그러죠. 군용은 좀 출력이 세고 길이가 길어야 되겠죠. 일반 건물용 이런 데서는 그렇게 한다. 하시면 대기술이 되겠습니다. 네네.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맙시다. 모든 카메라, 현미경, 망원경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렇게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 시야 방식을 하고 전 세계로 수천조 분의 수백조 분의 가로 세로 1cm는 0.033cm 좌표 시야 방식 이게 내비게이션과 지도하고 연동해서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려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 무단으로 사용하지 맙시다.